뭔가 우리는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해야지 공부를 했다고 느끼잖아요. 많은 걸 머릿속에 주입을 시켜야지 오늘 영어 공부 좀 했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인풋했던 거 여러분 아웃풋으로 나왔나요? 다 어느 순간 이렇게 사라져 버리지 않았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번역가 제이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새해 됐으니까 또 영어 공부 얘기해봐야겠죠?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3가지 방법으로 영어 공부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최근에 제가 하나를 더 추가를 했어요. 이거는 매일 하는 건 아니고 일주일에 딱 한 번만 하는 건데 저는 이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방법을 소개드리고 같은 맥락에서 제가 최근에 발견한 영어 공부 관련 책이 너무 좋아서 그것도 한번 추천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제가 시작한 새로운 방법은 그때 제가 브이로그로 공부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루에 10분씩 보는데 금요일 정도 하루 정도 날을 잡아서 그때 제가 봤던 표현 중 딱 하나만 골라서 그거를 갖고 제가 말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브이로그를 찍는다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 아니면 친구에게 영어로 얘기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표현을 쓰고 거기에서 확장돼서 좀 다양한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녹음을 합니다. 길 필요는 없어요. 30초도 괜찮고 1분도 괜찮고 내가 써먹을 수 있을 만한 표현, 내가 입에서 나올 만한 내용이 뭔지를 뇌에서 굴려보는 거예요.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녹음을 하고 트랜스크라이브 한 다음에 챗 GTP를 이용을 해서 어색한 걸 잡는 거예요. 다 바꾸는 거죠. 저는 스피킹을 위해서 하는 거지만 여러분이 나는 라이딩을 원해 그러면 똑같이 라이딩으로 하시면 돼요. 챗 GTP한테 그렇게 해달라고 하고 라이팅을 위한 용어랑 어쨌든 좀 다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거를 계속 써보셔도 좋고 저는 계속 말로 하는 거죠. 그렇게 오래 안 걸려요. 그렇게 하시면 이게 진짜 내게 되더라고요. 이거 너무 당연한 방법이고 쉬운 방법인데 많은 분들을 비롯해 저도 안 하고 있었거든요. 왜냐면은 뭔가 우리는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해야지 공부를 했다고 느끼잖아요. 많은 걸 머릿속에 주입을 시켜야지 오늘 영어 공부 좀 했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인풋했던 거 여러분 아웃풋으로 나왔나요? 다 어느 순간 이렇게 사라져 버리지 않았나요? 저도 그런 경험 너무 많거든요. 저는 그거를 정말 10년 넘게 반복하다가 그런 비효율적인 공부하지 말자. 그래서 이제는 그냥 조금 더 효과적으로 좀 느리면 어때? 그래서 그냥 딱 하나만 내가 제대로 내 걸로 써먹을 수 있게 하면 좋잖아.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바꿨는데 제가 작년에도 그런 연습을 했어요. 쉬운 표현 같은 거 입에 달달 나오게 만들자 싶어서 그냥 일주일 정도 그 표현만 계속 머릿속으로 반복을 해보는 거예요. 물론 그거를 내가 막상 딱 꺼낼 수 있게 되기까지는 진짜 오래 걸렸지만 이런 식으로 여러분 좀 느린 듯 하지만 이렇게 해야지만 여러분이 진짜 꺼내실 수 있는 내 표현이 되거든요.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방법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너무 좋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맥락에서 저는 사실 영어 공부라고 제가 말은 했지만 우리는 왜 영어 공부를 할까요? 물론 영어 공부를 목표로 하는 교수님이나 학자분들이 있으실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영어는 실용적인 거잖아요. 써먹을 수 있는 건데 우리는 왜 영어를 항상 이렇게 시험 보고 뭔가 공부해서 달달달 외워야 되고 그런 존재로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읽은 책이 너무 그 저자가 당당하게 그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서 저 너무 공감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저도 사실 취미로서의 영어라는 식으로 해서 예전에 책을 냈지만 과연 제가 그렇게 살고 있나? 내가 영어를 이렇게 한 발짝 떨어져서 이렇게 냉정하게 보고 있나? 정확한 답을 내놓지 못할 때가 많았거든요. 근데 이 저자분은 정말 본인이 주장하는 생각대로 살고 계시더라고요. 정말 존중했고 이분 역시 한국에서 영문학과를 졸업하시고 영어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처럼 미국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계신데 이분이 살고 계신 곳은 제가 살고 있는 뉴욕이랑은 달리 한국인이 거의 없는 곳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좀 주눅이 들 수 있는데 굉장히 당당한 태도로 영어를 대해요. 제가 몇 줄 읽어드리면서 저의 경험이랑 같이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분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많은 걸 할 필요는 없고 단어 하나를 갖고 좀 입안에서 계속 굴려보시는 거예요. 저랑 좀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비효율적인 걸 수도 있고 한데 나만의 방식이다. 나는 이렇게 한다. 이렇게 당당하게 나가시면서 덕질 얘기도 하세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좋아하지 않은 부분은 과감히 버리고 좋아하는 부분에 집중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진짜 맞잖아요.
물론 아직까지 20대이신 분들 취업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시험 같은 걸 보셔야 하는 분들이랑은 제 얘기가 거리가 멀 수도 있는데 어느 정도 영어 공부를 좀 많이 하신 분들, 그래서 이제는 나만의 방식을 찾고 싶고 더 이상 지치지 않고 영어랑 이렇게 친하면서도 냉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가고 싶으신 분들은 이 책이 정말 와닿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 미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저처럼 더 잘해야 된다는 스트레스를 좀 받으시는 것 같아요. 아이들은 어쨌든 남편이 외국인이기 때문에 거의 원어민처럼 얘기를 하죠. 스탠딩 코미디를 보러 가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잘 안 들리고 처음엔 이거 좀 들어보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공부를 해볼까 했는데 자기가 이 스탠딩 코미디라는 장르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한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럼 굳이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 살고 있다고 내가 완벽하게 여기에 모든 거를 다 알아들을 수 있어야 돼. 이런 압박감을 내려놓으니까 편해지신 거죠. 저도 되게 공감을 했고 이것도 저는 공감을 했어요. 영어라는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하는 것과 영어를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다르다. 제가 여기에서 관련돼서 굉장히 벙쪘던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서 공유를 해드릴게요. 제가 저희 아이 친구들 부모랑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도 캐나다인인데 퀘벡 쪽 출신이라서 프랑스어도 잘 하시는 분이 어렸을 때부터 프랑스어와 영어를 같이 한 거죠.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다가 저한테 너는 바이링구얼이니까 막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아니야 나 바이링구얼 아니야 이렇게 부인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 머릿속에 드는 생각은 바이링구얼은 두 가지 언어를 정말 완벽하게 하는 사람 이렇게 인식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야 나 바이링구얼 아니야 라고 얘기했었던 거예요. 그 친구가 농담으로 그럼 너 3개국어 할 줄 알아? 이렇게 농담으로 쳤는데 그 사람은 되게 진지했던 거예요. 너 이미 영어를 하고 있잖아. 너는 한국인인데 영어를 하고 있잖아. 그럼 너 바이링구얼이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당시에는 그냥 웃으며 넘어가고 오케이 하고 넘어갔는데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까 되게 쪽팔리더라고요. 맞잖아요. 저는 한국인이지만 영어를 제2 외국어로 배워서 여기 낯선 나라에 와서 영어로 내뱉고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데 스스로를 바이링구얼이라고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정말 저 너무 반성을 했어요. 아, 나 머릿속에 내가 이런 생각을 고정관념을 갖고서 그동안 영어를 했구나. 근데 뭔가 와장창 깨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그때 전과 후로 스스로 많이 바뀐 것 같더라고요. 좀 자신감을 갖게 됐고 영어 문법적으로 실수 당연히 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그게 되게 아이처럼 영어 못하는 되게 아기처럼 들릴까봐 위축되고 그랬었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이유가 이거더라고요. 저는 영어를 그동안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하나의 목표? 하나의 과목으로만 생각을 했던 거예요. 내가 영어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근데 그건 굉장히 다르잖아요. 정체성이 굉장히 다른 건데 여러분들도 혹시 그동안 내가 영어를 그냥 공부나 학습 대상으로만 생각한 건 아닌지 내가 영어를 하려는 사람이 되려는 시도를 해본 적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분이 또 굉장히 좋았던 게 발음에 대해서도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발음 얘기도 해요. 우리가 소위 원어민이라고 하는 사람들, 당신이 정말 원어민이냐? 그건 또 따지고 보면 그렇지도 않거든요. 영어는 다양한 영어가 많잖아요. 뭐 호주식 영어도 있고 인도식, 영국식. 근데 그런 거 차치하고 누가 과연 원어민 발음을 구사하는 사람일까요? 그리고 사실 인도인들도 발음 들어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못 알아듣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강세를 정확히 하기 때문에 그래도 미국인들이 알아듣거든요.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가벼워지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제가 진짜 이분에게 반했던 건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아이들에게 한국식 영어 발음을 가르친다. 특히 한국 사람이 한국식 영어를 할 때 잘 못 알아듣겠다는 표정을 짓지 말라고 일러준다. 그건 영어를 잘하는 게 아니라 지독하게 멍청한 거라고. 영어가 아니라도 누구든 어떤 상황과 어떤 능력에 있어서 약자가 되는 순간에 처하게 되는데 그때 어떻게 자신을 지켜야 하는지 배우고 싶지 않냐고 말해준다. 정말 너무 멋지지 않아요? 저도 이거 보고는 띵 약간 받아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진짜로 영어가 어느 순간 권력이 돼버렸잖아요. 영어를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영어를 잘함으로써 누릴 수 있는 보이지 않는 권력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에서 애들을 좀 자유롭게 만들기 위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미국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내 영어 발음을 고쳐주기 시작했다. 그때 나도 부드럽게 아이들의 미국식 영어 발음을 한국식 영어 발음으로 고쳐줬다. 한국에 가서 너 이렇게 영어하면 안 통할걸? 그렇게 혀를 굴리는 게 아니라 따라해봐. 억양을 없애고 이렇게 또박또박. 예를 들어 뭐 토메이로 이렇게 하면 토마토, 바나나 하면은 바나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걸 이렇게 당당하게 할 수 있는 엄마가 몇이나 되겠어요? 보통 여기 미국에서 아이들이 이제 영어 배워오면 엄마 아빠 되게 뿌듯해 하잖아요. 우리 얘는 영어 발음은 원어민 발음이에요. 이러면서
근데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 너 잘난 척하지 마. 그렇다고 네가 뭐 한국인들보다 한국어 잘하는 것도 아니잖아. 그리고 한국인들은 그 영어가 노출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단다. 그러니까 너도 한국식 영어 발음에 익숙해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진짜 너무 감동했어요. 그리고 나도 아이들을 이런 식으로 키워야겠다. 영어는 권력이 아니라는 걸 아이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저 너무 감동을 했어요. 이 책이 너무 주옥 같은 얘기가 너무 많은데 제가 이걸 일일이 다 하면 너무 내용이 길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책 제목을 제가 말씀 안 드렸네요. 책 제목이 긴 인생을 위한 짧은 영어 책이에요. 저는 이 책을 언어의 위로라는 책을 보다가 뒷부분에 같은 출판사에서 나온 언어 시리즈길래 그냥 읽어봤다가 너무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언어의 위로라는 책도 굉장히 좋았어요. 그 책도 프랑스에 사시는 분이 쓰신 책인데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그동안 하고 싶었던 말이 너무 많았던 게 이 책에 마치 제가 마음 맞는 언니를 만나서 썼던 느낌이라서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저랑 비슷한 사고방식, 영어가 갖고 있는 권력이 너무 싫고 또 영어랑 냉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올해는 조금 편안하게 나만의 방식대로 영어 공부를 좀 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요, 이 책 정말 좋게 읽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방식으로 올해 또 영어를 공부가 아니라 영어를 하는 사람이 되실지 저에게 계획 같은 거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또 여러분들 생각 같은 것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러분 또 다음번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